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점점 빠르게 변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따라가기 버겁다고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괜히 내가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특히 시니어가 되고 나면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요즘은 작은 일에도 손해보는 것 같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것 같고 물어보자니 괜히 창피해지는 순간도 많아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른다는 사실보다 모른 채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 노후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몰라도 다시 벌 수 있고 다시 배울 시간이 있었지만 노후에는 작은 무지가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실제 주변을 보면 안타까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제도 하나를 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수년째 놓치고 있고 누군가는 계약서 한 줄을 이해하지 못해 평생 모은 돈을 잃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내가 그런 일을 당하겠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손해는 특별히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당합니다. 늙어서 바보가 된다는 말은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를 외면하고 배움을 멈추고 스스로를 포기했을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알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 하나로 노후의 삶이 훨씬 안정되고 덜 불안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니어분들께서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어서 제일 서러운 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몰라서 당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만 알았더라면, 한 번만 더 물어봤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의 눈빛을 보며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늙어서 모르면 정말 바보 취급받기 쉬운 것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손해를 보고 나서야 깨닫는 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알면 됩니다. 이제라도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앞으로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괜히 손해보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늙어서 모르면 바보 되는 것은 돈 거래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복잡한 투자 지식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상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를 모르면 노후에는 바로 손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시니어가 되면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히 속물처럼 보일까 걱정하고 자식이나 지인에게 물어보는 것도 망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돈은 모를수록 상대에게 유리하게 움직입니다. 아는 사람이 이기는 구조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반드시 지는 구조입니다. 노후에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빌려주는 돈입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차용증 없이 돈을 내줍니다. 그 순간부터 그 돈은 이미 내 돈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 일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급하다는 말에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자는 물론이고 상환 날짜도 정확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곧 갚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연락은 줄어들고 말투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그 돈은 돌려받지 못한 채 관계만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내가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보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돈 거래에는 반드시 남겨야 할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글로 남기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불신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노후에 돈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빌려주지 않거나 빌려주더라도 명확한 약속을 문서로 남깁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할 일도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계약서입니다. 휴대폰 하나 바꾸는데도 서류가 나오고 서명란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작 큰돈이 오가는 계약은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읽기 어렵다고 그냥 사인하는 순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모른 채로 서명한 내용도 법에서는 모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노후에 정말 억울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귀찮다고 설명을 건너뛰는 습관,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노후의 돈 문제로 바보 취급받지 않으려면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르면 반드시 물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절대 서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큰 손해의 절반은 막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의 돈 거래의 기본을 모르면 사람들은 친절한 얼굴로 다가와서 가장 먼저 그 틈을 파고듭니다. 특히 시니어를 상대로 한 금전 문제는 교묘하고 집요하게 진행됩니다. 왜 하필 노년층이 표적이 될까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절을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하고 냉정해 보일까 스스로를 탓합니다. 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만 믿고 부탁드린다는 말을 먼저 꺼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엽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상황은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책임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또 하나 많이 당하는 사례가 보증입니다. 이름만 빌려달라는 말에, 서류에 도장만 찍어달라는 말에 흔들립니다. 문제는 그 이름 하나가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지인의 사업이 잠시 어렵다며 보증만 서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돈을 내는 게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 사업은 문을 닫았고 채무는 고스란히 보증인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분은 그때서야 보증이 빚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에 이런 일을 겪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시 벌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에서는 착한 사람이 가장 먼저 손해를 봅니다. 돈의 기본을 아는 시니어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돈 이야기에서는 미안해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거절해야 할 때는 분명히 거절합니다. 이 태도는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사람을 가려내는 기준이 됩니다. 돈을 이유로 멀어지는 관계라면 애초에 지킬 필요가 없는 인연입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오는 급한 돈 이야기는 거의 모두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멈추셔야 합니다. 노후에는 빠른 결정이 미덕이 아닙니다. 느린 판단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하루를 넘겨도 되는 일은 대부분 넘겨도 됩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일에서는 절대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묻고, 헷갈리면 미루고, 확실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아는 순간부터 누군가가 함부로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늙어서 모르면 바보 되는 첫 번째 이유이자 반대로 알고 있으면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로 늙어서 모르면 바보 되는 것은 사람의 말과 행동을 구분해서 보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노후에는 유독 말 잘하는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볼 때 정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말이 부드럽고 공감해주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가장 위험한 착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적이 있는 사람일수록 말은 더 친절하고 더 따뜻합니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시니어분들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자주 안부 전화가 오고 걱정해주는 말도 많이 하던 사람이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경험 말입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얻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잘해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늙어서 사람 보는 눈이 흐려지면 말에 감동하고 행동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실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한 어르신에게 자주 찾아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어르신 이야기를 몇 시간씩 들어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주변에서는 좋은 사람 만났다고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람의 방문에는 늘 부탁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소에게 돈, 서류 확인, 대신 처리해달라는 일들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잘해주는데 내가 이 정도는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지자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허탈함과 자책감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노후에는 외로움을 파고드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들은 말로 마음을 얻고 행동으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꼭 알아야 할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지, 시간이 지나도 태도가 같은지, 손해가 생겨도 관계를 유지하는지 말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이 일정합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지 않고 평소에도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유독 잘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같은 태도를 보이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늙어서 사람 관계에서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서 얻는 것이 없다면 그래도 나를 이렇게 대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면 거리를 조금 두는 것이 맞습니다. 거리는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사람을 의심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검증 없이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 균형을 아는 사람이 노후에 상처를 덜 받습니다.
사람을 잘 본다는 것은 영악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에 취하지 않고 행동을 차분히 지켜보는 태도입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숨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늙어서 바보가 되기 쉽고, 이 기준을 알면 관계에서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늙어서 모르면 바보 되는 것은 국가제도와 생활 혜택의 기본입니다. 이 부분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후 격차를 가장 크게 벌립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국가 도움 없이 살아왔으니 지금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노후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착각입니다. 국가 제도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세금을 내고 살아온 대가이며 받을 자격이 있는 몫입니다. 그런데 모르면 신청조차 못하고 그대로 지나가 버립니다. 실제 주변을 보면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연금이 나오는 줄도 모르고 몇 년을 지나친 분, 의료비 감면 혜택을 몰라 병원비를 그대로 다 낸 분,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감면이 있는지도 모르고 비싼 요금을 계속 낸 분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회사가 챙겨주고, 가족이 챙겨주고, 사회가 알려줍니다. 하지만 시니어가 되면 스스로 묻고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그대로 손해가 됩니다. 실제 일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어르신이 병원비가 부담돼서 치료를 미루고 계셨습니다. 우연히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다가 의료비 감면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이었습니다. 조금만 알았더라면 그렇게 아프게 참지 않아도 됐다는 말이었습니다. 국가 제도는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만 알아도 큰 차이가 납니다. 기초연금, 건강보험 혜택, 각종 감면제도, 지자체 지원 서비스는 노후의 삶을 버티게 해주는 안전망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체면 문제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괜히 도움받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신청을 꺼립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입니다. 귀하게 늙는 사람들은 이 점에서 솔직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당당하게 받고, 모르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어봅니다. 동사무소나 복지센터에 가는 걸 망설이지 않습니다. 한 번 묻는 것이 몇 년의 생활비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노후에는 자존심보다 정보가 훨씬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제도가 자주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해당이 안 됐다고 해서 지금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늙어서 제도를 모르면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억울함입니다. 남들은 다 받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받는 느낌, 그 억울함이 삶 전체의 불만으로 번집니다. 하지만 알고 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활이 갑자기 넉넉해지지는 않아도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노후의 불안은 대부분 돈이 아니라 정보 부족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헷갈리면 다시 확인하는 것이 노후의 지혜입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제도는 아는 만큼 지켜주고, 모르면 그대로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늙어서 가장 억울해지고, 이것을 알면
노후의 바닥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지금까지 늙어서 모르면 바보 되는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돈 거래의 기본을 모르면 평생 모은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고, 사람의 말을 행동과 구분하지 못하면 마음과 신뢰를 동시에 다치게 되며, 국가 제도와 생활 혜택을 모르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대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물어보지 않아서 생긴 손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손해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노후를 흔듭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더 알아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이 나이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합니다. 노후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적은 시기입니다. 젊을 때처럼 실수해도 만회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무지가 큰 상처로 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한 발 앞서 계신 겁니다. 적어도 모른 채로 당하는 일은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면 멈추고 물어보고 확인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 하나만 있어도 바보 취급받을 일은 크게 줄어듭니다. 노후에 똑똑하다는 것은 계산이 빠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험한 순간에 쉽게 서명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당당히 챙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모른 채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보다 스스로를 지킬 기준 하나를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묻고, 조금 더 확인하고, 조금 더 당당해지는 노후. 그것만으로도 남은 인생은 훨씬 덜 억울해지고, 훨씬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